드디어 마침내 결승전 무대가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좋은 이야기들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플 법하다. 특히 현역가왕 3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인 이유가 시청률이 그래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미스트롯4는 더 높이 시청률이 상승했거든요. 더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 같은 방송사인 MBN의 무명전설도 자신들의 현역가왕 시즌1 때의 시청률을 바싹 뒤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서예진 PD 제작사가 만든 크레아 스튜디오의 현역가왕 시리즈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 현역가왕이 요번에 시청률 경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 무명전설 시작부터 지금 시청률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굳이 연말쯤에 가까워져서 이제 현역가왕 시즌4 남자편이 방영을 해야 하는데, 자, 무명전설이 대박이 나버리면 굳이 현역가왕 4 남자편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무명전설 2 가서 여자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가왕 3, 특히 이걸 만든 이 서예진 PD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과를 지금 올려야 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결승전의 사고 아닌 사고가 많은 분 방청객들,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빗발치면서 그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기사를 보세요. 김태현, 빈예서, 홍지윤도 예외 없다. 현역가왕 3 결승 1차전 3명 즉시 탈락을 예고했다. 기사에서 분명히 3명 즉시 탈락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예고편에서는 빈예서 양이 3명이나 떨어진다고요? 신동엽 씨가 결승전이 싹 바뀌었다. 단 7명만이 2차전에 직행할 수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애녹 씨도 3명이 바로 떨어지는 거야? 3명이나 떨어진다고? 자, 이런 인원수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더라. 그런데 당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해석을 드렸습니다. 3명이 방출 후보로 가고 탈락자가 1명 내지 2명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사 홍보가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탈락자가 1명이 아니라 3명이 최종 탈락하는 그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 미스트롯4가 탑5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탑5 결승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탑10이 결승 진출을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최종 생방송 때는 탑7으로 가겠다,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청률 때문에 차별화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결국 이 7명의 정체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탈락자 3명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에 보면 벼랑 끝 승부에서 생존하게 될 7명의 주인공이 오는 3월 3일 방송에서 가려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의 불안함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현역가왕 결승 1차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론이 다시 머리를 꿈틀꿈틀 오르게 만들고 있느냐, 바로 10대 가수 3명이 탈락한다라고 했었던 최초의 방청 증언들 기억하십니까? 그 3명 누구였죠? 바로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이 3명의 이름이
계속하여 거론이 됐다라는 겁니다. 각각 결승 1, 2차전에서 하순위를 받았다. 나중에는 빈예서만 탈락했다. 뭐 빈예서가 하차를 했다. 그러다가 2차전에서 김태현, 이수연도 하순위를 기록했다. 결국 생방송에 앞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맞이가 되었다. 자, 이게 이때까지 나왔었던 방청 증언들을 정리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탑7이 결국에는 이 미스트롯처럼 차별화를 주겠다라는 생각에서 현역가왕 제작진이 굉장히 변경된 룰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청률 확보를 위해 뽑혔었던 3명의 이 10대 가수들을 전부 다 떨구고 가겠다. 왜일까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콘서트 공연부터 방송 촬영까지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다 배제하고 가겠다. 왜? 어차피 생방송만 이제 진행하면 어차피 이번 방송은 끝나기 때문이다.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굉장히 10대 가수 3명의 팬분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증언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거고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김태현 양도 이수연 양도 1등 했다더라. 버젓이 생방송에 등장한다더라.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예측을 최초로 해드렸죠. 자, 탑7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최종 탈락이 아니라 나중에 할 생방송 문자 투표에 앞서 사전에 확정된 순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위, 9위, 10위로 10대 가수들의 순위가 확정이 되었고 이것이 생방송 때 탑7 순위와 별개로 나머지 8, 9, 10위의 가수들이 함께 문자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 상태로 아무리 문자 투표 점수를 만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스터단의 점수로 인해 사실 탑3 안에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현역가왕 서울 콘서트에 10대 가수들까지 탑10 멤버가 다 포함이 된 거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탑10 가수들 탈락시켰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아이들은 또 다시 데려가냐? 공연 티켓 판매용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종 탈락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생방송도 되기 전에 탈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서 엄청난 비판이 나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탑3에 들어가지 못한 10대 가수 3명을 탑10이라는 서울 콘서트 게스트 초대로 형성해서 그 민심을 조금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10대 가수 3명을 탈락시킨 게 아니라 금잔디, 홍자, 그리고 빈예서가 10위로 탈락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차피 금잔디 씨는 추가 합격이었고요. 사실 홍자 씨도 기사회생이었잖아요. 두 사람 다 논란이 있습니다. 각각 이 서주경 마스터와의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알다시피 음이탈 이슈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탈락 요소가 될 수 있다. 여기 빈예서양까지 넣는다면 빈예서양의 오열 사태까지. 그러니까 문제사항이 발생했다라는 참가자들을 제작진이 다
잘라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 번째로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 10대 가수 3명이 탈락했다라는 설이건 금잔디, 홍자, 빈예서 세 사람이 탈락했다라는 설이건 중요한 지점은 뭐냐. 어찌됐건 탑7으로 생방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3명은 1차전 때 최종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아니면 이 중에 소문대로 빈예서 양만이 1차전에 탈락을 하고 나머지 2명은 2차전에서 최종 탈락이 확정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탑7으로 생방송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번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 탑7 안에 홍자, 금잔디 그리고 다른 가수가 들어가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탑7 안에 7주차, 8주차 그러니까 탑7으로 순위가 선정된 대국민 투표 기준으로만 봐도 사실 이수연, 빈예서 그리고 김태현 양까지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나마 오갔던 사람이 차지연 그리고 구수경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사실 탈락 위기에 놓이는 게 정상일 수 있는데 대국민 투표에 계속 들어왔던 이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자 이런 가수들이 만약 생방송도 가기 전에 탈락을 한다. 아니면 생방송도 가기 전에 이미 8위, 9위, 10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국민 투표에 탑3, 탑5 안에 들어오던 멤버들이 결국에는 하순위로 마무리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아마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사태를 용납하시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MBN 뮤직의 이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요. 차지연 씨가 25만 회로 이번 무대가 극찬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김태현 양이 24만 회고요. 구수경 씨가 20만 회, 빈예서 양이 29만 회입니다. 금잔디 씨가 11만 회, 그리고 솔지가 31만 회, 홍지윤 씨가 44만 회, 이수연 양이 55만 회, 홍자 씨가 12만 회, 강희연 씨가 7.6만 회입니다. 그리고 낮았던 순위에 3.4만 회, 1.9만 회 두 사람이 탈락을 했죠. 유튜브 조회수로만 놓고 봐도요. 사실 탈락 위기에는 강혜연, 홍자, 그리고 금잔디,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구수경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 상태인데 이 10대 가수 3명이 사실 최소 중위권에서 빈예서, 이수연과 같은 참가자들은 상위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빈예서 양이 29만의 조회수를 이긴 가수가 김태현, 아니죠. 이수연, 홍지윤, 솔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순위로만 봐도 빈예서 양은 탑5 안에 들어가고 이수연 양은 탑3 안에 들어가야 하며 김태현 양도 탑7 안에 들어가야 하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현역가왕 제작진은 10대 가수들을 떨어뜨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그것은 한일가왕전 때문인 것 같아요.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가수들과 대결도 해야 하고 촬영도 해야 합니다. 한일가왕전에 대한 홍보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일가왕전이 세 번째 기원을 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을까? 자, 한일가왕전 시즌 1 때 시청률을 보잖아요. 사실 최고 시청률이 11.9%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은 8.3%로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일가왕전 시즌 1만 그러냐? 자, 한일가왕전 시즌 2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2도 더 심각해요. 4.9%로 시작해서 2.8%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그러니까 한일가왕전이 시청률이 최악이거든요. 현역가왕 시즌 1만 비교해도 현역가왕 시즌 1의 시청률은 6.8%로 시작해서 마지막 회차 때 17.3%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현역가왕 시즌 1의 시청률을 달성한 멤버들이 나온 한일가왕전의 시청률은 8.3%가 최종편의 시청률이었고 11.9%가 가장 높았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역가왕 제작진은 계속해서 한일가왕전에 집착하고 있다. 저는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일가왕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현역가왕을 만든 서혜진 PD 사단 크레아 스튜디오에게 있어서 굉장한 베네핏이 됩니다. 베네핏이 어떤 의미냐? 굉장한 경력 사항으로 남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과의 합동방송을 현역가왕이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한 멤버들을 데리고 이루어냈다. 이 엄청난 어떤 경력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사에게 큰 혜택이 되기 어렵고 특히 가수들에게도 일본 진출이라는 굉장한 홍보성이 있어 보이지만 한국에서의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차후 한일가왕전 이후로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를 친 현역가왕의 멤버들 누가 있습니까? 사실 크지 않거든요. 결국 방송국도 가수들도 제작사에게 이용되는 형국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한일가왕전에 갔을 때 촬영에도 용이하고 뭔가 제한이 없는 가수들을 뽑다 보니 결국에는 10대 가수들을 제외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결국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콘서트에도 이 탑3에 들어갈 법할 10대 가수 3명이 버젓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종 순위에서 점수를 못 받고 만약 추락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제작진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가수들만이 살아남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결승 1차전 때 굉장히 예리하게 봐야 하는 것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국민 투표 선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려 7주차까지 때만 해도 6주차까지만 해도 탑10을 선정해 오며 대국민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준결승전에 접어든 7주차부터는 탑7만을 대국민 투표 순위로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탑7에 선정이 되었어도 자신들이 정한 룰대로 결승 1차전에서 갑자기 3명의 방출 후보와 탈락자를 만들게 된다. 자, 이것이 굉장히 많은 난제를 지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현역가왕이 미스트롯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를 두기 위해 만든 시스템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미스트롯은 처음부터 탑5를 선정하겠다라는 말을 방송 초기부터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탑5에 대한 정리 좀 할게요. 탑5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 순위도 5위까지만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은 아니라니까요. 현역가왕은 최종 탑7은 맞지만 국민투표는 계속하여 탑10을 공개해왔습니다. 10위까지 공개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중반부도 아니고 후반부에 들어서 그것도 완전 최후반부죠. 결승전에 접어들어서 갑자기 룰을 변경을 한 겁니다. 1차전 탈락자 발생이라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최종 탈락하는 사람이 1명이다 2명이다 말이 많았는데 1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1명의 운명이 뒤바뀐 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누가 봐도 갑작스럽게 1명을 탈락시키겠다라고 지금 1차전에서 선포가 된 거잖아요. 물론 이게 사전에 계획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스트롯처럼 미리 어느 정도의 언질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 보니 실제로 그 전부터 정했던 룰이든 그렇지 않든 의혹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탑7을 향한 현역들의 미션은 신곡 무대입니다. 신곡 무대라는 건 사실상 이때까지 유명했던 노래 또는 자신의 히트곡이 아니라 처음 듣는
그러니까는 시청자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노래로서 경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빈예서양이다. 10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예서양이 하필이면 갑자기 생긴 결승 1차전의 탈락자 룰에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탈락자가 한 명이면 이 탑10 중에 빈예서양만 떨어지고 결승 2차전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승 2차전에서 탈락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어찌됐건 결승 1차전은 대국민 투표와 관객 투표가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 미스트롯처럼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하지 않는 한 1차전 탈락자 발생이라는 굉장히 의아한 룰이 급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사실 이거는 마스터단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빈예서양을 누가 떨어뜨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터단이 떨어뜨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던 빈예서양의 오열 사태와 그로 인한 엄청난 비판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현역가왕이 결국 이런 선택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최종 탈락자 한 명이 빈예서양이 아니라 다른 가수라 할지라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누굴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홍자 씨를 예상해 볼 수 있죠. 홍자 씨가 결승 1차전에서 최종 탈락을 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홍자 씨 역시 결국 천기가왕에서 있었던 음이탈 사태의 엄청난 비판 여론을 제작진이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갑자기 결승 1차전에서 탈락이라는 황당한 룰을 급진적으로 적용하여 탈락시켰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예서양이 정말 탈락을 했느냐?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 빈예서양이 사실 이 결승 1차전 녹화 이후에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깜짝 놀랄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빈예서의 지니어스 수상 사진 올립니다. 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이 바로 27일 날 있었거든요. 주말 중에. 근데 검색을 해보면 보이시죠? 공식 팬카페에서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의 의미가 크다. 특히 빈예서양이 이렇게 수상을 받았다라는 글과 사진,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지니어스 상을 받았어요. 천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재적인 상. 특별히 주어지는 부문인데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은 예술인에게 수여가 되고 가수, 연주자, 음악 분야에 탁월한 기량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빈예서양이 수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빈예서양이 사실 최근 뭐 정말 많은 어떤 빈예서양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떠돌곤 있지만 사실 이렇게 연예예술상을 수상하고 축하 공연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의견이 나뉘어요. 결국 빈예서양이 최종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별도의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다른 현역 가수들도 계속 자신의 어떤 개인적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녹화 방영분을 다 촬영을 끝냈기 때문에 생방송 빼고는 촬영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빈예서양이 결국에는 이 마스터단의 점수에 의한 탑10 순위만 되었을 뿐 최종 탈락이 아니라 생방송 투표를 반영해서 최종 탈락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신동엽 씨가 탈락자가 발생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승 2차전에 직행한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탈락을 했다라는 표현인 건지 3명이나 2명의 방출 후보로 내몰려서 생방송 문자 투표 때 그 순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현역가왕의 행보는 비단 이번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근거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자 씨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은 이 결승 1, 2차전 통틀어서 이 다른 성인 가수들의 점수가 압도적이었다라는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10대 가수들의 위기론이 끌어오르는 거죠. 빈내사 양도 말할 거 없습니다. 빈내사 양은 제가 아예 영상을 따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결승 1차전에서 정말 하차를 한 것인지 탈락을 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지만 어찌됐건 그 결과가 심상치 않겠구나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수경 씨가 놀라워요. 지금 구수경 씨가 이 엄청난 뭐 팬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구수경 씨의 공식 팬카페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팬카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730